자, 그럼 본격적으로 AI 면접에 합격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AI 면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 AI 면접은 인공지능 면접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컴퓨터한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니고, 원래 한 코로나 터지기 2년 전부터 몇몇 기업에서는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코로나가 팍 터지고 난 뒤에 이제 비대면의 생활이 이렇게 일상화가 되어 가니까 이제 AI 면접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많은 기업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인공지능, 컴퓨터한테 평가받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그 컴퓨터의 어떤 특징만 파악을 하시면 걔네들 머리 위에서 놀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가지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뭐 AI 면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거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면접을 볼 때 제일 여기 좀 AI 면접 중에 좀 어려운 게 게임 면접입니다. 예,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뭐 롤이나 뭐 배틀그라운드 이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쉬운 그런 게임이지만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몇 가지 사례들만 말씀을 드릴 거고,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사이트까지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휴대폰으로 평소에 게임을 하시잖아요. 그 게임 1시간 할 때 한 10분만 이제 게임 면접 준비하는 게임을 좀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저는 두 번째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 면접 질문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필수 질문 3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성검사는 누구나 이제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인성검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개인 맞춤형 질문이나 상황 제시형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응시 코드를 입력하고 뭐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카메라가 잘 되는지도 회사마다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I 면접을 보는 회사에 들어가신다고 한다. 그러고 하면 그 컴퓨터에 그 회사 사이트에 안내가 친절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접속을 하셔야 되고, 안 되었을 때는 뭘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말고요, 크롬이라는 그 인터넷 창이 있죠. 그걸 사용하라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어떤 회사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지금 그 AI 면접을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크롬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많이 쓰기 때문에 크롬을 많이 활용하시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인터넷이 잘 돼야 됩니다. 시험 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리면요, 이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상관없지만, 이게 무선 말고요, 그 유선 있죠. 인터넷 랜선을 꽂아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어떤 장비 혹은 그 상황, 장소를 마련하시고 난 뒤에 AI 면접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AI 면접 저도 이제 한번 체험도 해보고 뭐 모의 체험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바로 시험을 예를 들어서 12시에 친다고 하면 적어도 1시간 전에는 네트워크 상태도 체크해야 되고 카메라 상태도 체크해야 되고, 특히 얼굴이 이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삼각대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또 노트북 위에 책 받치고 뭐 해가지고 뭐 얼짱각도, 물론 인공지능이 얼짱이라고 해서 점수를 더 주진 않지만 그런 거 저런 거 세팅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1시간, 1시간 반 이전에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돌아가는지도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소리가 잘 입력되는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아마 각 회사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친절하게 소개는 해주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 시험 환경을 잘 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프로세스는 5가지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좀 다르게 물어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5가지를 전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질문, 아까 3가지 질문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스텝 2 인성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성검사를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황 제시형 질문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 면접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질문을 합니다.
뭐 개인 맞춤형 질문하고 게임 면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순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5가지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쉽게 이야기하면 5가지 정도의 그 어떤 장르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AI 면접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성검사 같은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니까 사실상 4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필수 질문 무엇일까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원자의 단점을 이야기하세요. 이 많이 듣는 이야기고 사실 준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준비 시간도 사실 주긴 줍니다. 준비 시간 30초 주고 답변 시간 90초를 우리가 기다리는데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떨려서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가 잘 생각이 안 되시면 보고 하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보고 하는 걸 읽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보고 할 때 뭐 중요한 키워드라도 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AI 면접은 어쨌든 카메라로 보고 해야 되는 거고 뭐 인공지능이 평가를 하긴 하지만 또 회사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도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본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굴을 이제 카메라 촬영하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뭐 면접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 면접 볼 때, 화상 면접 볼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눈을요, 카메라 렌즈에서 떨어뜨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앞에 내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 화면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선이 다른 쪽으로, 뭐 아래쪽이나 뭐 좌우 쪽, 이렇게 눈이 안 마주치고 다른 쪽으로 보고 말한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답변을 할 때는 시선은 정중앙으로 딱 보시고요. 구도도 중요합니다. 뭐 얼짱각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어깨에서 배꼽까지 나와야 됩니다. 쉽게 상반신이 나와야 되고요. 여기 머리 위에 살짝 공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보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배경은 최대한 이제 뭐 벽에 아무 어떤 그림이 없는 그냥 하얀 벽이라든지 좀 밝은 톤의 벽에 붙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집에서 하실 때면 뒤에 장롱 나오고 식탁 나오고 이러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배경도 깔끔하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난 뒤에 면접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면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람의 마음까지는 이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계속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안면을 인식하는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입꼬리가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긴장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카메라가 켜져 있는 그 순간 전체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계속 웃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게 웃어야 실제로 인공지능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이 사람이 긴장을 덜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 면접을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실제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너무 표정 변화를 많이 가지지 마시고 계속 웃으시면서 동작도 크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카메라를 딱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것을 AI 그 안면 인식이 그렇게 인식을 긍정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그렇게 준비해 보시고요.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뭐 오늘 이 수업에서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기업에 대한 분석들을 꼭 한번 해보시고요. 지원자의 장단점을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장점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 말할 때는요. 먼저 장점 이야기하고 단점 이야기하면 좀 재수 없어 보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송구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법정에서도 먼저 이렇게 좀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주장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면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듀크 대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심리학과 교수들이나 연구진들이 실험을 한 내용도 있어요. 이게 약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라는 식의 어떤 말을 하는 게 상당히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이야기하실 때는 먼저 약점을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 질문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30초 정도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답변은 90초 정도 하실 수 있는데 했다
안 했다. yes 아니면 no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업무를 진행할 때 창의성은 중요하다. 예, 창의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얻었던 성과가 무엇이나 그것이 본인에게 어떤 가치관을 주었는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50대 50으로 업무를 가져가야 되는데 선배가 자꾸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 생각대로 혼자 일을 하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실제 여러분들 연기하듯이 하셔야 돼요. 실제로 말하듯이 연기하시듯이 하는 것도 다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직관에 의존하는 편입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는 뭘 판단할까요? 그 문맥도 판단하지만 이제 지원자들이 쓰는 단어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직관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라고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AI가 딱 판단해서 그래 이거는 직관이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에 기반을 하는 거니까 데이터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구나 해가지고 점수를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특징만 좀 잘 파악을 하면 됩니다. 키워드를 이제 그들이 원할 만한 키워드들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말을 하실 때 그 키워드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학우님들께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부분들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 면접은 당장 시켜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수준이 된 상태에서 AI 면접을 보셔야 이제 큰 문제 없이 진행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답변 기법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일반 면접 볼 때 상황 면접 하지 않습니까? 스타 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츄에이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어떤 성과를 이루었고 액션 어떤 액션을 취했고 그리고 리절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이제 F가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시면 되는 거고요. 상황 제시형 질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난 뒤에 너 어떻게 할래? 라는 걸 물어보는 8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8가지 장르를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 일정과 사무 회사의 일정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회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들 하되 뭐 중요한 개인 일정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양해를 구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까지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내의 의견 불일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어떤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까지 다 하고 난 뒤에 대안을 제시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할래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어떤 그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하고 세 번째, 이제 혹은 내규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첫 번째 뭐 놀랍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주장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떤 뭐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상급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판단하겠지만 내가 업무적인 능력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말이 맞다는 걸 가정하에 업무를 진행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있었을 때는 뭐 상급자 혹은 차상급자 아니면 내부 감사팀에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완곡한 거죠. 우리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뭐 할래라고 했는데 저 싫은데요 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완곡하게 하는 방법이 이게 뭐냐면 라포 연산. 라포가 이제 좀 마음을 여는 어떤 좀 인간 서로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난 뒤에 거절의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8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5번째, 주변인 설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공감해야 되고 의견 주장하고 근거. 이게 이런 어떤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대사를 좀 만드셔야 됩니다. 곤란한 상황일 때는 죄송함 표현하고 상황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권리 주장할 때는 소프팅 언어가 이제 그 상대방에게 좀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덜어주기 위한 언어적 기법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상대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 이야기하고 뭐 감정과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감사 이야기를 하는. 이거는 사실 여기서 좀 다룰 수가 없을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표를 제가 지금 계속 띄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찍어 놓으시고 다른 이제 사이트나 다른 어떤 그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에 이런 어떤 상황 제시형 질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이제 게임 면접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파란색 그 링크가 걸려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게임을 많이 냅니다. 그 하노이 탑 아시나요? 우리 그 탑 이렇게 옮기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A에 있는 3개의 원판을 C로 옮긴다. 원판은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길 수 있다. 큰 판은 작은 판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게 이게 있거든요.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원판이 3개일 경우도 있고 4개일 경우도 있고 5개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그 인공지능 개발할 때 이런 어떤 그 이제 프로세서로 많이 진행하는 것 중에 나온 게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해 보셔야 됩니다. 게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노이 탑을 추천을 이게 좀 평소에 많이 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A라는 공간에서 C라는 공간까지 기회는 4번을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그럼 4번을 어떻게 옮길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원판은 3개가 이제 4번만 옮길 수 있고요. 이제 원판이 4개가 될 경우는 15번인가 그렇고요. 경우의 수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그리고 원판이 5개일 경우는 64번을 해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외우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또 뭐 외우면 된다고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이제 A라고 하는 곳에 지금 3개가 다 있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게임 면접 볼 때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A에 원판 큰 거 하나가 있고, B에 뭐 이제 작은 거랑 중간 사이즈가 2개 있고, 이걸 C로 어떻게 옮길 건지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가지고 그 하노이 탑이라고 하는 게임을 꼭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노벨 게임즈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리 길진 않으니까 링크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셔가지고 활용을 해보시면 이 하노이 탑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좀 유치하긴 하지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제가 아까 말씀 다 안 드렸는데, 요런 게임이 있어요. 하노이 탑 아까 말씀드렸고, M백이라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3x3 이게 9칸이 되어 있는 이제 칸의 첫 번째에 빨간색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9번째 칸까지 옮기려고 할 때 몇 번을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어떤 게임도 있고요. 표정 판단하는 게임도 있고요. 우리 그 지뢰찾기라고 아시죠? 윈도우에 나오는 그 지뢰찾기 그런 게임도 있고요. 추무게 비교하게 해가지고 농구공 하나 나와놓고 축구공 하나 넣어놓고 어느 게 더 무거울 것 같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이걸 내가 빨리 풀어야 되면 순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볼링공이랑 타조월이랑 어떤 게 무거울까 모르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런 거 물어볼 때 순간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많이 연습해 보시는 이제 습관들을 기르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있고요. 엠팩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력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요것도 구글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이제 앱스토어라든지 이제 플레이 스토어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브레인 앤 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시면 저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저런 게임 재미가 없어서 안 합니다. 그냥 머리 쓰는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컴퓨터에 그냥 기본 설치되어 있을 법한 게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면접에 나옵니다. 이게 왜 이걸 미리 해야 되냐면, 기본 어떤 질문이라든지 상황에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요. 근데 게임 면접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게임을 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게임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 공식을 좀 빨리 파악하면 이제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아직까지도 이 AI 면접을 개발하는 회사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회사 이름을 제가 밝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떤 한 특정 회사가 거의 많은 회사에 자기 회사의 AI 프로그램을 이렇게 시험을 도입하게끔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지고 온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우님들께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게 이겁니다. 농구공, 축구공, 볼링공, 그냥 비치 발리볼 할 때 쓰는, 우리 수영장에서 쓰는 공, 럭비공 중에 어떤 게 무겁냐? 럭비공 안 들어본 사람들은 모르고요. 당구공 안 들어보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해놓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패턴 보고 날씨 맞추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이 실제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에서도 이런 영상이 나오던데, 이 실제로 제가 참고해온 영상인데요. 이런 거라서 뒷면에는 어떤 게 나올지 유추하는 겁니다. 추론하고 유추하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AI 면접은 게임 면접이 중요하다. 왜냐면 다른 어떤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 제시형이라든지 개인 맞춤형은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게임 면접은 사실 생소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이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 게임 면접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인터넷 사이트나 많은 부분에 지금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게임이 만들어지기 전에 혹시 AI 면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게임을 평소에 좀 많이 즐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당장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도 아마 비대면 화상으로 어떤 행동들을 생활을 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AI 면접이 특정한 어떤 기업, 특정한 어떤 학생들이 보는 이제 시험이 점점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떤 분이라도 나도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AI 면접을 볼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꼭 여러분들 성공하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역량도 갖춰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I 면접 합격 기술을 강의하게 된 전 김지백 강사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